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박박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 시작합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정말 오랜만에 회사를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7시에 시작한 거는 7시에 도착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LG화학과 LG화학 우선주 주가 전망인데요. 일단 목차를 보시면은 바이든 블루웨이브 시대에 테슬라가 주가 급등을 하고 있죠. 10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시총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LG화학 주가에 미칠 영향, 그리고 두 번째로 LG화학 주가 영향, 그리고 세 번째 증권사 리포트 요약, 그리고 110만 원에서 125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140만 원까지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LG화학 우선주를 사야 되는 이유, 물론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우선주를 샀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일 방송에서도 바이든 블루웨이브 시대에 대해서 주도주 섹터가 제약바이오에서 전기차, 이런 친환경주로 이동하고 있다,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뭐 1월 4일 방송이라든지 이건 1월 4일에 썼던 PPT고요. 1월 9일, 4일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바이든 시대에서 과연 그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제약바이오주의 호황이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9일 방송을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30대 직장인 투자자고요. 하루 30분 이렇게 모바일 MTS로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녹화 영상과 투자 관점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업 투자자들보다는 저 같은 단기 시간을 낼 수 있는 짧게 5분, 10분밖에 거래를 못하는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맞는 안정적인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 단기 매매와 장기 보유 모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기술적 차트 분석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 경제 흐름과 공시, 재료에 따른 투자자 심리 패턴으로 검증을 통해서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키워드는 블루웨이브와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이 블루웨이브 시대에 전입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게 LG화학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1월 8일이 나스닥이 1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코스피는 3,150 돌파라는 역사적인 신고가 날이었습니다. 1월 7일 민주당 의석이 상황 과반을 넘기는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됐고 8일은 의회에서 바이든의 당선 인증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두고 있어서 그린 뉴딜주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차 대표주인 테슬라가 8일과 9일 총 15%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1월 내내 테슬라 주가가 10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단순히 한 종목의 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산업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관련 산업은 2차 산업혁명인 증기기관차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교통, 플랫폼, 에너지 기술 이 모든 게 다 집약되었기 때문입니다. 1월 7일 나스닥 증시를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블루웨이브가 반영된 결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같은 팡주 이런 독점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바이든이 반독점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하락한 반면 친환경 정책의 대표 업종인 전기차 테슬라와 수소차 니콜라는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1월 8일에 7.94%, 1월 9일에도 7.84% 상승 마감하면서 바이든 시대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역사적인 신고가인 3,152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좀 잠을 못 자서 좀 버버버 되는데 좀 양해 바랍니다. 평소에는 이렇진 않아요. 네. 어쨌든 상승을 이끈 거는 12월 말부터 계속 강조드리던 시총 상위 대형주들인데 아무래도 주도주 섹터가 제가 변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가 이제 그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바이든 정책의 핵심 친환경 그리고 대표 산업이 전기차 섹터가 외연을 확대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를 이렇게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1월 8일에 현대차 애플 간 협업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됐고, 물론 공시로는 부정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한 달 이내에 재공시하기로 해서 그 부분도 계속 상승 여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그 무거운 주식이 19.42%나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어져서 삼성전자도 1위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7.12%라는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에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모델 Y가 주력 업종 중에 하나죠. 모델 3와 모델 Y가 주력인데, 그거의 배터리 공급을 독점으로 하기로 한 LG화학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100만 원을 드디어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0만 원대도 워낙 비싸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1월 8일에 그 LG화학 우선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LG화학주는 99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상승을 했는데도 또 오늘도 저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건 LG화학 우선주 주가인데 지난 8일 10.05%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LG화학과 비교해서 그 상승폭이 상당히 크죠. 오늘도 높은 상승이 저는 예견되는데, 이는 그래서 저도 8일 LG화학 우선주를 저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배당, 괴리율, 그리고 차트 분석상 상승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LG화학 외에도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 모두가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업계 1위인 LG화학을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LG화학 주가 전망입니다. LG화학은 시가총액이 70조죠. 그래서 오늘인 1월 1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코스피 순위 3위입니다. 요즘 전기차 배터리 이슈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LG화학을 배터리 관련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배터리 사업은 LG화학의 여러 매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LG화학은 크게 4가지 사업부로 나뉘는데, 우선 전지사업부에서는 노트북 전동 공구 같은 소형 전자 제품 배터리나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주택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사업본부, 거기에서는 오늘 또 강조할 ABS, 그 다음에 NCC 공정, PVC나 아크릴, 고무 등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 사업본부에서는 자동차 IT 기기에 들어가는 신소재, OLED, 디스플레이 소재가 이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생명과학 사업본부에서는 당뇨, 심순환, 근골격, 자가면역에 대한 의약품 개발 및 사업 제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사업본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배터리 외에도 포트폴리오가 많아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일단 LG화학의 최근 1년 주가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2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매수가 올린 주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한 해에만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증권사 목표가가 많이 수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 평균이 120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증시 흐름을부터 보면은 작년 9월 17일에 LG화학 전기사업부가 이제 분사가 확정되기 전주죠. 그때부터 9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9월 14일부터 외국인이 우리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LG화학이고 4달 사이에 3조 5천억 정도나 됩니다. LG화학의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70조인데 4개월간 3조 5천억을 샀다는 거는 엄청 큰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고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전 그게 테슬라를 매수하는 이유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중순 당시에는 외국인 보유율이 35%인데 현재는 약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점은 어쨌든 최근 나스닥의 판도 변화를 가져온 테슬라가 SP500에 편입단 이후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무섭다는 건데, 그것들도 사실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다 벗어난 것들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기의 예전에 판단이 틀렸다는 걸 최근에 인정하는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시총 910조가 됐고요. 페이스북을 추월했습니다. 그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모델 Y 배터리를 독점 납품하기로 했어요. LG화학이. 근데 이런 LG화학의, 이거는 이제 저의 가상 스토리입니다. LG화학이 매수세가 점점 더 늘어난다면은, 그런 테슬라가 늘어난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런 코스피의 판도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최근에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140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은 상승이 6번, 7번 정도 반복된다면 140만 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 테슬라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상반기라서 상반기 1월밖에 안 돼서 제 속단하는 걸 수 있지만, 그만큼 전기차는 여러 가지 융합 기술을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게 뭐 환경 문제만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에너지 전반에 대한 트렌드 전체를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이 테슬라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LG화학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LG화학이 올해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를 전량 납품하기로 했죠. 근데 중국 내 모델 Y의 판매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물론 루머긴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상하이 생산 모델 Y 가격 발표 후에 첫날 계약 대수가 10만 대를 돌파했다는 루머가 돌 정도였고, 어쨌든 지난해 테슬라가 전기차를 50만 대 팔았고, 그중 4분기에 18만 570대를 팔아서 전년 대비 36%가 늘었죠. 그 중에서 모델 Y와 모델 3가 전체 생산량의 88%입니다. 일단 LG화학의 중국 모델 Y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쟁사인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을 제친 건데, 중국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중국산 모델 Y 판매량만 36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50만 대를 예측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7일에 판매 목표를 발표를 하는데, 그때 공격적으로 90만 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LG화학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일단 LG 마그나 조인트 벤처하고, 그다음에 뭐 8일에 현대차 애플 협업 이슈도 있었고,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역시 완성차의 대표 주자인 다임러, 뭐 BMW, 벤츠도 이게 속속 전기차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 아무래도 한국 배터리사의 판매량도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이 다양한 증권사 고객사를 가지고 있죠. 배터리 고객사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거 출근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아서 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일단 지금 사도 되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럼 객관적인 일단 뭐 증권사 레포트 자료를,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 거니까 그래도 레포트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은 목표 주가가 많이 상승이 됐는데 110만 원에서 125만 원, 그러니까 평균 한 12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단 SK증권의 1월 5일자 투자 레포트입니다. 목표 주가는 110만 원이었는데, 일단 리스크였던 여수공장 화재 사건이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2021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 사업부 기여 이익도를 28%로 상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었던 석유화학부의 ABS, 그다음 PVC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ABS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죠. 다음으로 대신증권 투자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배터리 외에도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 1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125만 원을 제시하는 기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수혜와 함께 ABS 호황을 그 이유로 드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배터리를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리포트를 관찰을 해 보면은 ABS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 ABS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내장재, 뭐 휴대전화 외장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ABS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가전제품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면서 화학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G화학은 ABS의 글로벌 1위 기업이고 ABS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각국의 부양책이 이어짐으로 따라서 ABS를 비롯한 화학 소재에서 이제 뭐 성장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LG화학의 주가는 작년 3월 대비 30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그래서 잠재력이 많다는 것이고 배터리 외에도 다양한 사업부를 가진 게 강점입니다. 일단 이런 가치에 대한 근거로 LG화학의 배터리 경쟁사인 중국의 寧德스타이의 시총을 들 수가 있는데, 寧德스타이는 글로벌 배터리 1, 2위를 다투는 곳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159조입니다. 근데 LG화학의 시가총액은 현재 70조밖에 안 돼요. 근데 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LG화학의 2차 전지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72%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LG화학 우선주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고, 사실 보통주 우선주는 뭐 계속 논란은 있어요. 어떤 게 더 좋다, 뭐 어떤 게 더 낫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우선주를 샀기 때문에 우선주를 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LG화학과 LG화학우의 재무 분석을 좀 보면은 ROE는 8.08, 그리고 PER은 54.20, PBR이 4.19, PER이 54.20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한 주당 7,300원입니다. 7,300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우선주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실제로 8일에 5천만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럼 110주를 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대략 배당금이 80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약 8만 3천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뭐 주주총회 참가 자격, 뭐 의결권 행사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 행사가 안 되는 대신에 어쨌든 보통주와의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괴리율을 통해서 배당 수익금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고, 나중에 한번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한번 다루기로 하고, 이게 아무래도 증권사나 이런 데는 배당률이 큰 편이고, 삼성전자도 배당률이 큰 편이고, 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같은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무조건 우선주가 뭐 계율이 좋다, 뭐 투자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각각의 종목마다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의 3개월치 추이를 보면은 위가 LG화학, 아래가 LG화학우인데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건 맞죠. 패턴은 비슷합니다. 근데 우선주가 조금 더 주가 변동성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1월 8일의 그래프예요. 1월 8일의 그래프인데 아래가 LG화학 우선주, 아래가 LG화학이고 위가 LG화학 우선주인데, 저점 대비 상승폭을 보면은 LG화학 우선주가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배 가깝죠. LG화학이 최고점 5.5% 상승했을 때 LG화학우는 10.05% 상승을 해서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이는 종가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우의 1월 8일 일봉을 보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상승 패턴 3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오른쪽 위에, 제가 이제 입문자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친 부분, 거기에 가운데가 빨간 봉 가운데가 떨어져 있죠. 그게 시외 거래라든지 호가 거래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많을 때 시작 가격이 올라간 갭상승입니다. 상승 패턴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빨간색 선이 길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장대 양봉이잖아요. 그만큼 위아래로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선이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보면은 조금씩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입니다. 이것도 상승 패턴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거래량 또한 터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만큼 상승 여력이 많고, 이는 오늘도 상승으로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언제 샀나 궁금해 하실 텐데, 뭐 보통은 이제 뭐 자기들이 몇백 퍼센트 이렇게 보유 오랫동안 한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주식을 사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처럼 대세 상승장에서는 항상 그 매일이 고점이 돌파가 되잖아요. 고점이 돌파하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평생 못 사요, 비싼 주식들을. 그런데 저는 가장 많이 오늘 1월 8일에 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매수점을 체크를 해놨죠. 그 5분 이동 평균선 위에 올랐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녹색으로 선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어놓는데, 그 위로 이제 빨간 그래프들이 있죠. 이게 그 녹색으로 그어놓은 선이 5분 이동 평균선인데, 왼쪽들을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많죠. 이제 그거는 오평선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뭐 오평선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고 하나의 매수 매도를 하는 판단의 보조 자료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매수라고 쓰여진 곳에서 샀는데, 그때 당시에 매도 아래 보면은 매수 물량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밀어올린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단 말입니다. 물론 보통주와 우선주를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 위해 하기에는 좀 더 많은 요소들이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LG화학과 LG화학우의 괴리율이 큰 편이고, 최근에 LG화학우의 상승률이 좋음으로 5천만 원을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고, 저는 이제 신용으로 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일단 제가 매수하는 물량들만 보면은, 제가 2021년에 배터리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유명하니까, 그래서 1위인 LG화학우와 LG화학이죠. 근데 우선 주식을 저는 샀고, 그다음에 2위인 삼성 SDI도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 SDI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K이노베이션도 물론 좋지만 SK이노베이션은 삼성 SDI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래서 SDI가 좀 더 상승 여력이 많다고, 윗공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SDI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아래 가운데 껴있는 대우건설도 최근에 이라크 항만 뭐 이주 수주를 했고, 흑석 재개발 수주도 있었고, 원래는 어제였는데 상계 2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됐었으면 사실 상승을 했을 텐데, 그건 아직 공식 안 뜬 거 보니까 뭐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하고, 오늘자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거 말고도 위에 지금 앞부분에 있는 이 SDI, 대우건설, LG화학우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언젠가 하면 상세하게 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꼭 사는 게 좋다, 뭐 추천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주식 방송에서 유튜버가 자신도 사지 않는 주식을 강력 추천한다면 그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증권사에 소속이 돼 있어서 못 사시는 분들이 있죠, 구조적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오르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본인이 추천을 하는데 자신은 안 가지고 있다. 그거는 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왜냐면 사실 LG화학만 LG화학이 사실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아무래도 입문자분들은 물론 공부를 위해서 이런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당장 사기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 근데 제가 가진 주식들은 대부분 대형주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인 투자자로 거의 하루에 뭐 10분, 15분밖에 MTS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잖아요. 차트 보고 대응이 안 돼서 결국에는 변동성이 좀 적은, 그러면서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대형주들을 사고 있는데, 일단 써 있는 거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 참가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메인 트랙에 발표를 하고, 당연히 거기에서 실적이라든지 뭐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겠죠. 그러면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셀트리온도 10년째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 때문에. 그 대신에 셀트리온은 2020년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난주, 그러니까 8일 금요일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번 주에도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일에 이상 데이터도, 코로나 치료제 이상 데이터도 발표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대웅제약의 사건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주식 중에서 유일하게 아픈 손인 대웅과 대웅제약이 있는데, 대웅제약에 대한 콘텐츠도 많이 올렸죠. 근데 어쨌든 현재 전기차 너무 배터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를 JP모건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바이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다시 제약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좀 더 상승적인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료가 있다면, 적정한 재료가 나온다면 대웅제약은 특히나 투자 종목 해제가 된 상황이에요. 지난 8일에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료만 발생해 준다면은 월화수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는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게 물론 언팩 행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틀밖에 안 남아서 그때 아무래도 갤럭시 22를 발표를 하면 당연히 또 상승이 있겠죠.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시가에 들어가는 거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실현이익을 거두는 조정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실 수 있으면은, 직장인으로는 사실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보고서 대응하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뭐 현대위아도 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대위아나 모비스 이렇게 실현이익이 아무래도 조금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라서. 근데 반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별로 안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2% 상승에 그쳤는데, 아무래도 현대오토에버가 조금 더 그거에 새 기업에 비하면은, 현대차, 현대위아, 모비스에 비하면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LG전자, LG전자우도 이제 뭐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상승을 할 거로 보고요. 아무래도 바이든 그린 뉴딜이 최근에 좋은데, 사실은 그냥 블루웨이브 같은 그날 당일에는 오전장에만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도 많았었고. 근데 어쨌든 L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LS, 하나솔루션을 좀 좋게 보고 있고, 바이든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뉴인텍이라고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거기도 8일에 상한가를 했는데, 오늘 뭐 아무래도 현대차 관련, 수소주 관련주긴 한데 저는 사실 소형주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안 하는 편인데 오늘 한번 상황을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우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우건설이 뭐 이런 상계 2구역 수주 확정 시에 상승이 되니까, 현재도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한번 뭐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건설주가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 바뀌고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대세는 역시나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인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세도